그저 평화로웠던 지구를 고차원 세계 사학제국의 궁극병기 악의 구슬을 이용해 빼앗고자 나타난 악당 베르제브와 파르제브 그리고 그의 수하 타이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 라이징호가 나타났고 베르제브의 공격에 라이징호는 악의 구슬과 함께 지구로 떨어져 버리죠. 원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구슬이 떨어지긴 했으나 지구에 위기가 온 것은 분명했으며 라이징호는 이 만화의 주인공들이 있는 학교로 추락하며 아이들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아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자는 태고의 옛날부터 지구를 지키고 있던 전사 엘드란. 그는 지구가 악의 고차원 세계 사학제국의 표적이 되었으니 지쳐버린 자신 대신 지구를 지켜달라며 증표인 메달을 하나씩 건네주죠. 눈부신 빛과 함께 교실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고 아이들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메달이 남아있어 의문을 가집니다. 한편 악의 구슬은 인간이 싫어하는 것, 불쾌하는 것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학 차원수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죠. 그리고 베르제브와 파르제브가 함께 사학 파워를 조사하면 사학 차원수로 한층 더 강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사학수가 등장하자 메달이 반응했고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데 모였죠. 시라토리 마리아의 책상에 메달을 집어넣자 책상뿐 아니라 학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아이들을 각각에 맞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휴우가 진, 츠키시로 아스카, 호시야마 코우지에게는 팔찌형 통신장치 라이징 브레스가 주어지고 이곳에 메달을 넣자 아예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정해진 개체의 파일럿이 되죠. 사자가 수왕, 새가 봉왕, 사람 형태가 검왕이라 부르며 영문도 모른 채 아이들은 사학수를 상대하기 위해 나섭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전사가 된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죠. 그때 이 세계관에서 지능캐를 맡고 있는 코지마 츠토무가 합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라이징 브레스의 버튼을 누르자 합체! 합체 후 라이징 실드에서 라이징 소드까지 꺼내며 실드에 있는 중력장 기능으로 적의 움직임을 봉쇄한 뒤 소드로 반으로 갈라 적을 제거해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갑자기 반강대 지구 방위반이 되며 학급 회의를 열어 계속 지구 방위반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죠. 그때 나타난 방위대 장관. 지구를 지키는 일을 어린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라이징호를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교실과 학교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무적 캡틴 사우루스 때와는 다르게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지금은 수업 중이니 조사는 수업이 끝난 뒤 하라며 아이들을 위기에서 도와주죠. 그때 새로운 사학수 다스토론이 등장하자 아이들은 한마음이 되어 지구 방위반으로 활동하는 것에 찬성하고 그런 아이들을 지지해주는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양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학수를 상대하며 에너지가 점차 떨어지고 있으나 라이징호는 대기 중의 에너지를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 진을 도와 아스카 코우지도 힘을 보태자 다시금 오르기 시작하죠. 힘을 낸 라이징호는 전처럼 소드와 실드를 사용해 사학수를 가뿐히 처치해버립니다. 이후 방위대 장관은 지구 방위의 임무를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을 허락해주죠. 한편 라이징 커맨더라는 것을 열심히 만져보고 있던 츠토무는 라이징호의 외부 컴퓨터 단말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검왕, 봉왕, 수왕을 발진시킬 수 있음도 알아내죠. 또 검왕이 발진하고 나면 진에게 전송되어 라이징호로 합체할 때 사용됩니다. 이후 비가 오는 날 곰팡이를 기반으로 한 사학수가 생성되고 여자아이들이 만들어둔 주먹밥을 몽땅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주먹밥을 진이 모두 먹어버렸다 생각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버리죠. 여자 대 남자로 나뉘어져 갈등이 깊어지고 급기야 절교까지 선언해버리는데 마리아는 정말로 진이한 행동이 아니었고 사학수의 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에 빠져있을 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양호 선생님. 자신도 초등학생 때 비슷한 일을 겪었으며 상대를 믿는 용기가 부족했었다고 마리아 스스로를 믿으라고 조언해주죠. 금방 다시 나타난 사학수. 서로 말도 안 하며 대립하던 아이들은 사학수가 나타나자 다시 단합하고 라이징호는 곰팡이가 잔뜩 뒤덮여 앞이 보이지 않아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진에게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 너도 나를 믿으라며 위기에 빠진 라이징호를 돕죠. 그 사이 아까 남자아이들이 실수로 만들어낸 거대한 케이크에 곰팡이 제거제를 잔뜩 넣어 사학수가 먹게 만들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이징 실드와 소드를 이용해 마무리. 그리고 주먹밥을 집어먹었던 건 사학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아이들 사이도 잘 회복됩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둔 레이코. 그런데 이번 사학수가 석유를 먹어버리는 탓에 레이코네 부모님은 주유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어쩌면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죠. 전학 가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레이코. 다른 아이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석유가 없어져서 넓은 도로에서 놀고 배기가스가 없어 공기가 맑아 그저 좋아하고 있습니다. 레이코가 아이들과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선물로 주자 눈치 빠른 마리아가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물음에 결국 전학 간다고 이야기하는 레이코. 사학수의 정체를 파악하게 된 아이들은 라이징호를 발진시키는데 그 사이 레이코가 사학수에게 잡혀버리죠. 사라져버린 사학수를 레이코에 매달려서 발산하는 특수한 전파로 찾아내고 다행히 레이코는 사학수의 몸속에서 무사합니다. 지는 검왕을 이용해 레이코를 구출하고 봉황이 오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베르제브의 힘으로 사학수가 강화되어 버리고 말았죠. 레이코가 무사히 교실에 도착해 드디어 합체하는 라이징호. 사학수가 불까지 뿜어내 잠시 위기가 있었으나 라이징 부메랑으로 더 이상 불을 뿜지 못하게 절단내버리고 언제나처럼 실드와 소드로 끝장냅니다. 사학수를 제거하며 석유도 원래대로 돌아와 다행히 레이코는 전학가지 않게 되었죠. 지구 방위반도 해야 하지만 사실은 학생이라 공부라는 본분도 지켜야 하는 아스카는 유명한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쉬는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시험을 이틀에 걸쳐서 치른다고 하죠. 하필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등장한 사학수. 아스카는 시험을 중단하고서 아이들에게 갈 수 없었고 이번 사학수는 비행기이기에 날지 못하는 검왕과 수학만으로는 상대하기 무리입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합류하고자 했으나 사학수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고 이 일로 아이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죠. 두 번째 시합날, 오늘은 제발 사학수가 나타나지 않길 바랬으나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시험을 계속 봐야 할지 아이들과 함께 싸워야 할지 깊게 고민하는 아스카. 공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지구 방위반은 18명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니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봉황을 호출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죠. 봉황은 사학수를 쫓고 초등학생의 몸으로 봉황의 한계 속도라는 마하 8을 견뎌내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내뱉으며 마하 9의 속도까지 버텨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건 억지다. 말이 되냐 이게? 사학수의 커터 미사일을 맞춰 추락시키고 드디어 합체의 마무리를 하고자 하죠. 소드와 실드를 뽑아들고 멋지게 마무리. 한편 이번 사학수는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깽판을 치고 있죠. 아이들은 단단히 분노해 선생님을 찾아와 따져묻고 마을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잔뜩 그를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한 사학수는 베르제브의 힘으로 거대해지고 아이들은 현장에 나타났지만 진짜 담임 선생님이라 생각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있죠. 그때 그 자리에 나타난 진짜 담임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 이제 제대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라이징으로 합체하자마자 제대로 된 본 모습을 보이는 사학수. 끔찍한 칠판 글귀로 공격해오며 라이징호를 압박하지만 진의 반격으로 기회가와 깔끔하게 해치워버리죠. 지구 정복에 차도가 없자 베르제브를 몰아세우는 진정한 흑막 사학제국의 황제 와루사. 그는 사학수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직접 싸우라며 베르제브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합니다. 한편 라이징호의 모습으로 등장한 새로운 사학수. 그로 인해 아이들은 오해받아 지구 방위반의 임무로부터 제외될 위기에 놓이죠. 뚜렷한 증거 때문에 라이징호는 방위대의 관리를 받게 되며 아이들까지 자택 근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한 상황에 또 나타난 라이징호. 아이들은 자신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자택 근신 명령을 어기고서 학교로 하나둘 모여들고 아니 근데 좀 태워줘 얘들아. 드디어 출동한 아이들은 위험에 빠진 어른들을 구해내고 합체해 드디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워도 무기도 동일해 비등비등한 싸움만이 지속되죠. 그때 등장하는 베르제브. 와루사에게 받은 힘으로 새로운 기체 파괴저항 자크사탄을 선보입니다. 2대1의 싸움인데 자크사탄까지 라이징호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 위험한 순간 양호 선생님의 활약으로 자크사탄의 검을 파괴해 기회를 포착한 뒤 이번에도 반발죽으로 사학수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자크사탄은 멀쩡했고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를 뜹니다. 이후 츠토무는 자크사탄에 대해 연구했고 파워, 스피드, 무기 모두 라이징호와 같거나 어쩌면 그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또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데 라이징 커맨더가 학교 이곳저곳에서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 한편 또다시 등장한 사학수와 베르제브. 그들은 라이징호가 합체하지 못하게 검왕과 나머지 두 기체를 떼어놓고 끝장내기 위해 몰아붙입니다. 합체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전력은 떨어지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츠토무는 커맨더의 숨겨진 비밀을 풀어낸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좌절하는 츠토무의 눈물에 얼렁뚱땅 풀려져 버린 비밀. 역시 눈물은 맞는 키. 비밀이 풀리자 마리아 자리에 레버가 나타나고 레버를 당기자 숨겨져 있던 새로운 기체, 폭룡왕이 등장합니다. 폭룡왕은 사령실에서 조종이 가능하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발진하죠. 엄청난 파워로 자크사탄을 쓰러뜨리고 거망을 나머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줍니다. 게다가 폭룡왕은 인간형으로도 변형이 가능하고 강력한 무기 폭룡 캐논 또한 사용할 수 있죠. 폭룡왕의 등장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와 이번에도 사학수를 제거하기 성공! 이후 나타난 사학수는 거미의 형태로 달라붙어 엄청난 화를 내게 만들기에 양호 선생님도 당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강화된 사학수의 모습은 꽤나 징그러우며 아이들이 특수 합금으로 만든 거미줄에 붙잡혀 기체에 탈 수 없자 폭룡왕을 발진시켜 다행히 구출하죠. 다행히 라이징호는 합체했으나 이번엔 폭룡왕이 붙잡히며 사령실에 있는 아이들까지 위험해진 상황.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진이 폭룡왕은 우리들의 친구라고 외치자 알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커맨더의 라이징호와 폭룡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레버를 당기자 라이징호와 폭룡왕이 합체해 이름하여 갓 라이징호. 거기다 새로운 무기 갓 라이징 바주카까지 사용 가능해 이것으로 적을 무찌릅니다. 어느덧 1년에 한 번 있는 가을 대운동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제비뽑기로 정한 종목을 연습 중인데 오뚜기 달리기 짝꿍인 키라라와 히데노리는 서로 잘 맞지 않아 연습의 난항을 겪고 있죠. 오뚜기가 싫다고 불쾌하다고 말해버린 키라라. 그렇게 이번 사학수는 오뚜기이며 부딪히는 것을 다 오뚜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학수로 라이징호를 오뚜기로 만들 계획을 세우는 베르제브 일당. 다음날 운동회는 시작되고 사학수가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운동회는 잠시 멈춘 뒤 지구 방위반 출동. 라이징호는 오뚜기가 되지 않게 열심히 피하는데 그때 사학수가 지면과 맞닿자 지구가 오뚜기화 되어가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사학수를 막으려 하자 자크사탄으로 방해하고 폭룡왕이 오뚜기를 뒤집어써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때 히데노리가 키라라에게 둘이서 폭룡왕을 직접 조종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키라라. 폭룡왕은 수동 조종으로 바뀌고 오른발은 키라라, 왼발은 히데노리가 맞습니다. 잘 맞는 합으로 제대로 된 수동 조종에 성공해내고 이제 반격할 차례죠. 갓 라이징호로 합체해 갓 라이징 바주카로 사학수를 혼쭐 내주기 성공! 이유들은 운동회에서도 잘 맞는 팀워크로 다른 반을 앞지르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냅니다. 한편 또다시 와루사 앞에 끌려가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베르제브. 그는 이번엔 필승의 작전이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이번 사학수는 담배로 인해 생겨났죠. 이곳 저곳에 담배꽁초를 버려 방화를 저지르고 라이징호가 사학수를 막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단히 준비한 베르제브는 자크사탄과 사학수의 초차원 융합을 선보이죠. 갓 라이징 바주카를 사용해 해치우려 했으나 끄떡없는 모습. 그때 라이징호에게도 새로운 무기가 등장합니다. 갓 라이징 소드이며 파워는 라이징 소드의 수천 배로 베르제브는 자신만만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무기의 등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얼마 뒤 가족들과 주말에 스키장을 간다고 하는 아스카. 그런데 스키장 근처에 심한 눈보라가 지속되어 폐장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진이 아스카를 도발하여 둘은 크게 감정이 상하죠. 눈보라는 불쾌하다 말하자 생겨난 이번 사학수는 밤사이 말도 안 되는 폭설을 내렸고 다음날 아스카는 스키를 타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아이들은 라이징호 기체를 이용해 눈을 치우는데 아직 전날의 감정이 풀리지 않은 진과 아스카는 투닥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난투극으로 번지죠. 그러다 사학수에게 당해 둘은 이글루에 갇혀버리고 일단 휴전하며 탈출하기 위해 눈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아스카.
아스칸의 아버지는 출장이 잦아 가족들끼리의 시간이 적기에 이번 여행은 그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늘 아버지와 함께인 진에게 복받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탈출에 성공한 둘은 홀로 애쓰고 있는 코우즈에게 향하고 갓 라이징으로 합체했으나 주위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움직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때 갓 라이징으로 스킬을 타자는 아이디어를 낸 진. 아스카가 조종을 맡고 제대로 쫓아오지 못한 사악수는 그대로 하천에 빠지며 해치울 기회가 왔습니다. 간 라이징 소드를 이용한 하이퍼 썬더 크러쉬로 마무리. 서로 깊은 감정에 상했던 아스카와 진도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오며 이번 일은 잘 마무리되죠. 낙서하던 아이들을 보고 가담하던 진은 교장 선생님한테 걸려 혼이 나고 그 바람에 진 반의 아이들이 모두 낙서를 지우기 위해 야외 수업에 나섭니다. 그러던 중 마리아와 닮은 낙서를 발견하는데 그건 어릴 적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그린 낙서였죠. 마리아의 소중한 추억 중 하나인 낙서. 추억이라 지우기엔 아쉬워 남겨두었는데 하필 이번 사악수는 낙서를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온 도시에 낙서가 살아 움직이며 난동을 부리고 라이징호가 출동해서 열심히 제거해보지만 어째서인지 금세 원상복구되죠. 어라? 이건 마리아 낙서? 제거되지 않은 낙서 때문에 라이징호와 폭룡왕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마리아는 낙서의 근본 자체를 지운다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룡왕을 조종하여 자신의 추억을 지원해 끝장나기 직전 완전히 제거하죠. 이 방법이 먹히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동네 이곳저곳에 있는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 낙서들이 사라져 이제 초차원 융합을 한 자크사탄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하이퍼 썬더 크러쉬로 손쉽게 마무리. 계속해서 패배한 베르제브는 이번엔 전략을 바꿔 라이징호의 기지를 찾아내고자 하고 일부러 이끌어낸 뒤 파르제브로 뒤를 쫓으려 하죠. 라이징호에 올라타는 것은 실패했으나 어쩌다 보니 학교까지 와 진의 머리로 파고든 파르제브. 그녀의 능력 때문에 진은 자신한테 초능력이 생겼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한편 이번 사악수는 자크사탄과 똑같이 생긴 로봇으로 베르제브는 이것을 이용해 라이징호를 쓰러뜨릴 계획을 세우죠. 자크사탄이 두 대라고 생각 못하는 아이들은 도전을 면치 못하고 에너지는 점점 바닥을 향해 가는데 타이다의 바보 같은 행동으로 추토무는 로봇이 두 대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비밀을 알아낸 이후로는 손쉽게 해치우기 성공! 다시 한번 라이징호에 대해 조사하고 다니는 베르제브는 자신을 기자라 속이고 우연히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스케이트를 타고서 겨우겨우 접근하는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라이징호의 조종사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라죠. 고작 저런 아이들을 상대로 고전해온 것에 큰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는 베르제브. 평소보다 다른 파워를 보여주며 활약하는 듯 싶었으나 끝은 동일했고 방법을 바꾸어 지구 방위반의 한 명을 유괴해서 기지를 알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로 변장한 타이다를 도와주다가 쿠키와 코우즈가 유괴당하고 메달과 라이징 브레스가 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타이다가 그것을 창밖에 던져 하필 쓰레기차에 떨어졌죠. 그 사이 검왕과 봉황은 위기에 빠지고 선생님이 급히 아이들을 찾아 나섰으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다는 기지를 말하라며 쿠키가 가장 무서워하는 바퀴벌레로 위협하는데 코우즈의 방해로 일단 위기는 모면하죠. 아이들은 기지를 발휘해 도망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사이 쓰레기차를 추적해서 아이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선생님. 그렇게 베르제브 일당의 이번 계획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한편 지구방위대의 부름으로 방위대 기지로 향하는 아이들. 장관님은 라이징호 마크2를 보여주며 적들이 아이들의 기지를 찾고자 함을 알게 되어 미끼를 만들어둔 것이죠. 지구방위반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기지를 숨기기 위한 작전 회의를 진행하고 스토무는 발연통을 이용해 발진하는 모습을 숨기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크사탄은 사악수가 난동을 피우자 마을 위에서 라이징호의 기지를 찾고자 하고 이에 아이들이 출동할 수 없을 때 방위대의 라이징호 마크2가 등장하죠. 하지만 그저 미끼에 불과한 마크2는 대단한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금세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고 맙니다. 이제 해볼 방법은 스토무의 발연통 작전뿐. 지구 방위반 아이들은 발연통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모두들 한마음으로 같이 싸워야 한다며 작전에 참가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마을 전체로 퍼진 연기로 라이징호는 무사히 발진하는데 성공! 계속된 실패로 베르제브의 화는 머리끝까지 치솟고 이럴 때 발렌타인데이를 챙기던 타이다는 심기를 크게 거슬러 지구인이나 되라며 쫓겨나 버립니다. 지구인이 되려면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한 타이다는 어쩌다 보니 진의 부모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죠. 진은 그가 코우즈가 말했던 5차원인이라고 의심하는데 부모님은 타이다가 일을 잘한다며 매우 좋아합니다.
함께 일을 하며 그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는 진은 잘 구슬려가며 사학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이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타이다는 악의 구슬의 비밀을 발설하죠. 바로 인간을 불쾌하다는 말에 반응해 그것을 기반으로 사학수가 된다는 것을. 타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이 나타난 베르제브. 그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자 타이다는 결국 참지 못하고서 다시 베르제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사학수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죠. 지구 이곳저곳에 퍼져있는 악의 구슬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드디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악의 구슬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장관님이 가져갔는데 하필 불쾌하다는 말을 내뱉어버려 악의 구슬이 아이를 기반으로 한 사학수로 변해버리죠. 이번 사학수는 인간을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온 세상의 어른들이 아이로 바뀌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사학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우와 다이스케를 변장시켰고 미끼를 덥석 물고 나타난 사학수. 그런데 사학수의 공격에 멀쩡할 줄 알았던 아이들도 작아져 버렸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난 폭룡왕과 합체해 갓 라이징호가 되고 조종은 사령실에서 하기에 문제없이 싸울 수 있죠. 그리하여 생각보다 쉽게 사학수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어른들. 이번엔 실수 없이 악의 구슬을 찾아 방위대로 보냈고 얼마 뒤 악의 구슬 탐지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탐지기의 성능이 뛰어나 수많은 악의 구슬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나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잠시 진의 부모님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타이다는 오차원인인 것이 뉴스로 송출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베르제브는 지구인들이 어떻게 악의 구슬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의문이지만 방위대가 모은 악의 구슬을 몽땅 탈취할 작전을 세우죠. 타이다는 책임지고 찾겠다 말한 뒤 지구로 향했는데 모두가 아라보와 곤혹을 치르고 그런 그를 진의 부모님이 감싸주며 도와줍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주자 타이다는 큰 감동을 받고 기뻐하죠. 이후 악의 구슬을 찾은 뒤 깊은 고민에 빠진 타이다. 베르제브에게 알리면 지구가 끝장날 것이고 안 알리면 돌아갈 곳을 잃게 되니. 하지만 결국 베르제브의 명령으로 수많은 악의 구슬을 몽땅 삼켰다가 그 힘과 융합하여 거대한 타이다로 변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강력한 파워로 라이징호를 무력화시켜버리고 갓 라이징호의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 그때 아이들을 지키고 타이다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진의 부모님이 그곳에 나타나 진심으로 타이다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심에 흔들린 것인지 둘을 공격하는 베르제브를 막아서고 틈이 생긴 사이에 갓 라이징호는 타이다가 삼킨 악의 구슬을 뱉어내게 만들죠. 갓 라이징 바주카로 악의 구슬 모두를 제거해버리는데 성공! 결국 악의 구슬까지 몽땅 잃어버리고 와루사 앞에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베르제브는 다행히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아 새로운 사학 파워를 부여받습니다. 그레이트 자크 사탄이 그것이며 그들의 최후의 무기죠. 뒤가 없는 베르제브는 아예 우주 전함체로 지구에 들어와 총 공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주 전함에서 사학 파워를 방사해 마을의 일부 지형을 공중으로 띄우고 라이징호를 사학 차원에 억지로 끌어놓고자 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사학 파워로 쌓인 공간에서는 라이징 에너지의 소모가 매우 빨라져 불리했고 강력해져서 돌아온 그레이트 자크 사탄은 이전처럼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갓 라이징 바주카를 맞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갓 라이징호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사학 파워는 커지는 상황. 마을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장소를 옮겨 얼마 남지 않은 파워로 몰아붙였으나 결국엔 에너지가 바닥나며 합체가 풀려버렸죠. 이러한 상황에도 아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작은 힘이지만 봉황과 수황으로 그레이트 자크 사탄의 무기를 부러뜨려 빼앗고 거망으로 해치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최종 흑막 와루사가 직접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직접 상대해주겠다고 하죠. 와루사가 아이들을 끝장내려는 순간 그 앞을 베르제브가 막아서며 자신이 꼭 끝장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감히 자신에게 지시를 내렸고 여지껏 처리하지 못했던 베르제브를 먼저 처치해버리겠다고 하죠. 반항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베르제브. 그 사이 아이들은 기체 에너지를 회복시킬 방법을 생각하고 폭룡왕을 고쳐 자연 에너지를 흡수하는 힘을 쓸 계획을 세웁니다. 대부 히데노리 집안의 헬리콥터를 타고서 위험한 현장으로 향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들.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방위반이라는 사명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죠. 아이들의 노력으로 폭룡왕이 다시 눈을 뜨고 다량의 에너지를 회복한 뒤 3개의 기체에 나누어줍니다. 다시 갓 라이징호로 합체하는데 성공! 일단 와루사에게 붙잡혀있는 베르제브를 구해내고 갓 라이징 바주카를 쓰나 소용없죠.
와루사에게 붙잡혀 다시 에너지가 떨어지며 위험해졌을 때 베르제브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간 라이징 소드를 빼들어 와루사를 반으로 갈라 제거하죠. 상공으로 떠올랐던 마을이 다시 원래의 자리를 되찾고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편이 되었다고 생각한 베르제브가 마지막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 타이다. 베르제브는 그를 3차원의 나무라며 보내주고 최후의 싸움을 시작하죠. 베르제브와 함께 우주전함 속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그 안에 있던 거대한 악의 구슬을 발견합니다. 악의 구슬로 내동댕이 쳐져 큰 부상을 입고서 패배에 가까워진 베르제브는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자크 드림을 써서 아이들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하죠. 사악 제국과 맞서서 싸워왔던 시간들이 다 망상으로 치부되고 아이들의 괴롭힘을 받게 되는 코우지. 꿈에 속을 뻔했으나 라이징홀을 믿는 마음을 굳건히 하자 가짜를 없애고 벗어납니다. 결국 최후의 방법까지 실패한 베르제브는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기에 힘으로도 마음으로도 이길 수 없었음을 깨닫죠. 지는 지구에서의 화해의 증표로 손을 내밀고 베르제브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신이 올 곳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5차원으로 돌아가죠. 이제 탈출만 하면 되는데 거대한 악의 구슬이 방해하며 곧 있으면 이 요새는 폭발할 예정. 지구 방위반의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는 절대무적을 외치며 악의 구슬을 제거. 무사히 탈출하며 절대무적 라이징호